안녕하세요. 로이 첨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항목을 다뤄볼게요. 매번 다른 항목들은 조금씩 바뀌는데 이 What makes you move라고 영문으로 써서 좀 특색을 강화한 이 항목만큼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 글자 수의 변화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방향은 글자 수가 많건 적건 동일하니까요. 이 페르소나를 토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겠습니다. 페르소나를 설명하자면요.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한 어마어마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성 내용은 본인의 경험에서 찾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항목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열정을 어떤 분야의 열정을 느끼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이런 전반성을 띈 내용을 경험에서 끄집어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만 쭉 기술하다 보면 뭐 마치 성장 과정 같은 내용이 돼버리니까 뒷부분쯤에서는 현재 자동차 혹은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연결되게끔 그 열정 요소가 결국은 목적한 바는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현대 자동차의 그 자동차 분야에 맞는 어떠한 능력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바고 또 알고자 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는 거에 그치면 안 되고요. 현대자동차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반드시 찾아서 장점들을 찾아서 계속 핵심 어휘로 언급을 반복해주면 맥락과 또 통일성과 적절한 구성이 동시에 갖춰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보다는 사례로 알아보는 게 더 빠르고 또 정확하겠죠? 그럼 제목은 마찬가지로 나중에 작성하고요.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스펙 중에 자연현상, 그리고 호기심, 바이오메카트로닉스 전공,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삼아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텃밭을 장소로 삼을 거고요. 첫 장면은, 쭉 나가서 그 다음에 자동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금도 가꾸시는 텃밭은 유년기에 즐겨 노닐 수 있던 생태 현장이었습니다. 네, 장면 설정이에요. 자연현상과 호기심이 발동했던 바로 그 시점과 그 장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곤충이 식물과 공존하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며 호기심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본인이 텃밭과 관련해서 곤충과 식물을 만났고 거기에서 호기심이 이제 처음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커졌다.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계속 장면을 이어가면 됩니다. 잡초 제거를 할 때마다 계절별 식물과 곤충군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했고, 여기서 관찰했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경험에서 끄집어낸 핵심 역량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 소개할 내용에서는 이제 응용력이랑 관찰력이 나올 거예요. 일단 이렇게 차분차분히 설명하면서 운을 띄어가는 거죠. 관찰이 나왔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뒤형벌부터 딱정벌레까지 채집하며 낯선 생명체와의 만남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유연한 표현도 괜찮아요. 글자 수가 많고 또 본인의 경험을 소개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즐겼다는 표현은 여기서는 유연성으로 좀 유연한 표현으로 좀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텃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제 세밀화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죠? 계통이 다른 식물과 곤충은 상식만으로는 생장 방식과 일대기를 이해할 수 없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관련 서적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히 텃밭에서
건충과 식물을 관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열정 요소가 이제 보이잖아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책까지 읽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들이 열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장면에서 점점 이제 본인이 열정하는 요소 설명으로 넘어갔어요. 조금씩 이제 점층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차츰 쌓여가는 생물 지식은 호기심을 배가하며 더 넓은 영역으로 관심을 확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기심이 나왔어요. 핵심 어휘로. 그리고 호기심이 이제 핵심 어휘니까요. 계속 이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무엇이 본인을 이렇게 추동하게 만드는지 그것의 실체는 호기심이라는 걸 밝혀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서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층 조금 더 강화해보죠, 내용을. 국내 서적으로 알기 어려운 내용은 외국 도서를 통해 탐구하며 호기심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외국 도서도 읽으면서 이제 어떠한 외국어라고는 지칭을 안 했지만 외국어 능력도 갖췄다. 그리고 그 열정이 정말 강렬하기 때문에 외국어에까지, 외국어 합수에까지 미쳤다. 이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역량을 소개하는 거죠. 장점과 함께. 이런 과정 자체가 열정이면서 동시에 본인의 강점까지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런저런 열정들이 쌓여서 이제 방향성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전공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방향이 열정 요소가 텃밭에서 시작해서 호기심과 함께 동시에 바이오, 그러니까 생명과학 쪽으로 지식의 흐름이 생긴 후 자연스럽게 전공까지 선택했다. 그러니까 맥락이 확실하면 열정도 굉장히 구체적이게 읽는 사람한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본인의 배경 설명이 나온 거고요. 이제 대학교로 장면을 전환할게요. 대학교에서는 생물을 기계에 접목하는 방식을 배우는데 집중했으며 각 분야가 모두 특별하고 신선했습니다. 여기도 약간 유연한 표현이 나왔죠? 신선하다는 표현. 대학교에서 배운 바를 이제 살짝 맛배기로 보여준 건데요. 생물이 나왔으니까 그 텃밭에서 했던 그 열정과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호기심과 열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배우면서 특별하고 신선함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호기심을 계속 이어가 나가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익히자 새로운 호기심이 다시금 발동했습니다. 계속 호기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 방향은 여전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층 더 이야기를 강화해서 본인의 역량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양성과 특수성을 내재한 생명체의 장점을 기계 작동 방식에 접목하고자 유년기부터 가다듬어 온 관찰력과 응용력을 발휘했고 학과 수업 과정에서 이러한 역량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이야기죠. 관찰력과 응용력. 그와 동시에 이런 역량이 또 발전을 한 셈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관찰력과 응용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무언가 목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어쨌든 자동차는 기술 분야니까요. 그걸 위해서 이야기가 연결되는 어휘를 하나 깔아 놓을게요.
매번 산업 기술 동향을 분석하며 시장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기계를 다루는 학과 전공 수업 내용이 있어서 산업기술 동향을 이야기하는 게 부자연스럽진 않죠. 그리고 계속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건 이 학과의 특성과도 굉장히 매치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또 자동차도 소비재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니까요. 그래서 필요에 부응한다는 이 표현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어쨌든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이라는 어휘를 살짝 던져놓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성취 결과가 있으면 이 열정과 호기심의 그 잠재력과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서 더욱더 이야기의 신빙성이 커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학창시절, 그러니까 계속 학과에서 활동하면서 이뤄낸 바를 하나 더 설명해 볼게요. 끊임없는 노력은 교내 발명 대회에서 센서를 활용한 태양광 청소기로 대상을 받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열정과 호기심이 그냥 단순히 허공에 뜬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실력이 되고 역량이 됐던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발명대회 대상이죠.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대학교에서의 장면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자동차 분야로 넘어와야 자연스럽게 열정들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해지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문단으로 자동차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동차 장면입니다. 자동차 기술 영역은 에너지원 및 인프라의 변화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은 인상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일단 뿌려놨으니까요, 어휘를. 그래서 이제 장면 전환에서는 가장 좋은 표현도 이런 거죠. 현상을 일단 설명해 주는 거죠.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는 분야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그 현상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게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과거에는 컨셉트에 지나지 않던 유형이 최근에는 현실이자 가시적인 미래로 틀을 형성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른 변화와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풍족하다. 그래서 호기심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자동차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라는 핵심 어휘가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연결고리로 호기심을 계속 사용했으니까요. 여기서 나옵니다. 호기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관찰과 응용으로 미래를 향한 내적 추동력을 한층 강화하고 싶습니다. 호기심을 토대로 해서요. 자동차 분야에서 관찰과 응용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내적 추동력은 호기심의 다른 표현이에요. 계속 호기심하다가 살짝 변화를 줘본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사용하기에 변화가 빠른 자동차 시장은 아주 적합하고, 열정 요소로 갖고 키워왔던 관찰력과 응용력을 이런 분야에다가 적용해서 발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자동차 분야만 나왔으니까 현지 자동차를 꼭 집어서 한번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나올게요. 현대자동차에서 강렬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연구와 설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마지막에 나왔고요. 그리고 호기심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호기심을 언급한 이유, 그러니까 자기가 열정 요소로 선택한 그 호기심이 현대자동차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용도가 결국은 연구와 설계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직무까지 한 차례 언급을 하면서요. 방향을 확실히 갖췄어요. 회사, 현대자동차, 그리고 직무, 연구와 설계 이렇게 하면서 열정 그 자체가 관찰과 응용,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핵심적인 열정 요소가 이 전반적인 거를 다 응축해서 연결을 해줬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장면을 한 차례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째 장면에서 나왔던 게 텃밭이니까요. 텃밭을 한번 돌아가 보죠. 텃밭의 경이로움에 이끌렸듯이 미래 자동차에 매료된 채 호기심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면을 한번 되짚어보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전체 내용을 연결하면서 정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장면은 텃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래자동차로 뒷부분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그럼 호기심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다, 만들 것이다 이야기로 마지막 문장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형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 설명은 또 내용 작성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제목은 너무 쉬운 게 여기서는 호기심이 딱 드러났어요. 호기심으로 자신이 움직인다. 근데 그 호기심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면 뭐 가장 적절해 보여요. 삶에 대한 열정을 무한히 공급하다. 이 내용 자체가 뭐 호기심을 통해서 계속 배움의 자세를 이어가고 또 새롭게 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연구와 설계로 어떠한 정말 새로운 무언가 혁신을 일궈내는데 이바지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네, 이렇게 해서 페르소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호기심을 중심 소재로 이야기를 작성해 봤는데요. 페르소나가 다 다르겠지만 접근 방법은 비슷비슷합니다. 경험에서 이야기를 찾고요. 그 경험이 직무와 어떻게든 연결되게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통일성 있게만 맥락을 만들어가면 가장 자기의 색깔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열정 요소가 직무와 연결되는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네, 다양한 소재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딱 하나가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유연하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사례 작성과 예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